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모여 별이 되고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의 크기만 무려 10만 광년이나 되죠. 이 엄청난 크기의 우리 은하에서 태양과 지구는 여기 위치하는 매우 작은 점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대한 우리 은하만이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현재는 우리 은하 말고도 엄청난 수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이런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고 하죠. 오늘은 이런 외부 은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천문학자 허블은 당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 알려져 있던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니 250만 광년이라는 엄청난 거리가 측정이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의 크기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250만 광년이라는 것은 우리 은하 바깥에 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존재한다는 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허블은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안드로메다 성운은 지금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불리는 외부 은하가 되었죠. 허블은 이 이후에도 다양한 모습의 외부 은하를 관측했고 이 외부 은하들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허블이 은하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보죠. 먼저 타원 모습으로 생긴 은하를 타원 은하, 나선 형태의 나선형 은하,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한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타원처럼 생긴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의 기호를 E를 쓰는데 이 E의 뜻은 타원, 일립티컬의 E를 씁니다. 자, 이 알파벳 E 뒤에 적혀 있는 숫자는 뭐냐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찌그러진 타원 모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0보다 이 7이 훨씬 더 찌그러진 타원 모양을 하고 있죠. 타원 은하의 특징은 질량이 작고 늙은 별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별이 나이가 많으면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떤 색깔을 띨까요? 그렇죠. 낮은 온도의 색깔인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는 대체로 붉은색을 띠고 있죠. 나선 은하는 은하 중심부 주변에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모양의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얘기합니다. 이 나선 은하도 모습이 다양한데 이 나선 은하 중심부가 동그랗게 구형이면 이것을 정상 나선 은하라고 표현을 하고 반면에 아래 그림처럼 중심부가 길쭉한 막대 모양이죠. 이런 나선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도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상 나선 은하는 나선을 뜻하는 스파이럴의 S를 따서 SA, SB, SC로 나누게 됩니다. 막대 나선 은하는 스파이럴 바의 S와 B를 따서 SBA, SBB, SBC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자, 뒤에 있는 소문자 알파벳이 A에서 C로 갈수록 나선이 감기는 정도가 낮아집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A에서는 칭칭 감겨있던 나선팔이 C로 갈수록 점점 감기는 정도가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A에서 C로 갈수록 중심부의 비율, 즉 은하 전체에서 중심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작아집니다. 나선 은하는 중심부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은데 비해서 이 나선팔에는 젊고 푸른 별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선팔에 성간 물질이 많아서 이 성간 물질로부터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린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에 대해서 봤고 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지멋대로 생긴 은하를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불규칙하다의 irregular에서 약자를 따서 IRR로 쓰고 있죠. 허블은 이렇게 은하를 분류하면서 이 타원 은하로부터 나선 은하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맞을까요? 마치 보면 타원 은하에서 나선팔이 생기면서 나선 은하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히 아닌 이유가 뭐냐면 타원 은하는 별들의 나이가 어떻다 했습니까? 별들의 나이가 많다고 했죠. 반면에 나선 은하는 주변에 나이가 어린 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는 가설은 틀린 것이죠. 즉 이런 은하의 분류는 은하의 진화와는 상관이 없지만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하가 허블의 은하 분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특이한 은하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를 특이 은하라고 하죠. 자, 특이 은하 중 전파 은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파가 맞습니다. 이 전파 은하를 그냥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면, 즉 가시광선으로 관측하면 마치 그냥 타원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파 은하를 전파 영역을 관측을 하면 이런 아령 모양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중심부로부터 엄청난 전파 에너지가 양쪽으로 뻗어져 나오는 모습이죠. 자, 아령의 양끝 이쪽을 로브라고 표현을 하고 이 로브 사이의 중심을 Z라고 하죠. 이 Z로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로브가 생기는 겁니다. 높은 에너지를 관측하는 X선으로 관측을 하면 중심에서 엄청난 X선이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심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죠. 자, 이 전파은하 모두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전파은하 중심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무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지금은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죠.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걸 모두 빨아들이다 보면 그만큼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 은하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는 것이죠. 특이 은하의 두 번째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나선 은하로 보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나선 은하에 비해 중심부의 광도가 밝기가 너무 큽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 중심부에 역시 엄청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즉 이곳도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이 거대 블랙홀에서 나온 에너지가 이 중심부의 밝은 광도의 원인이 될 거라 본 것이죠. 세 번째 특이 은하는 퀘이사입니다. 그냥 보면 마치 별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이유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퀘이사는 적색 편의 값이 매우 큽니다. 자, 적색 편의가 매우 크다는 건 무슨 의미라 했습니까? 그렇죠.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빠르게 멀어지니까 허블 법칙에 의해서 더 멀리, 엄청 멀리 있는 것이죠. 퀘이사는 무려 우리로부터 100억 광년 거리라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6억 년이란 걸 생각해 보면 이 퀘이사는 우주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생긴 은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퀘이사 역시 중심 광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는데 바로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특이 은하는 충돌 은하입니다. 말 그대로 두 은하가 만나서 충돌하면서 생긴 은하죠. 자, 은하가 충돌했다고 해서 별끼리 막 부딪히냐?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잖아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매우 멀기 때문에 이 별들끼리 부딪힐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은하에 떠다니는 거대한 성운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새롭게 태어난 별들은 온도가 높고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충돌 은하에는 젊고 푸른 별들이 많이 생기죠. 실제로 24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와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